피켓 신경전이 있었죠. 여당은 허무맹랑, 정치 모략, 국책사업 골병 든다. 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조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서로 사과하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민주당 측은 2주 넘게 국토부 자료 요청을 묵살하더니 지난 일요일 부분 그것도 기만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원장관 사과부터 받아야 된다. 원희룡 장관은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이해찬이 제기한 난데없는 의혹과 이재명 대응 탓이다. 거짓 선동을 몰고 온 두 인사 사과 먼저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사과 공방인데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짚고 또 상세히 설명 또는 해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과연 실제로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 국토위 국회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런 모습들이 우리 국회 일상이 된 게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 양평과 서울을 오가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는데 네. 그런데 이 일부 구간을 변경했더니 그곳에 대통령 장모의 땅이 있더라. 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건 무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퀘스천에서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가 있으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인데 몇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만약에 특혜라고 한다면, 의혹이 있다면 그 특혜로 누군가는 막대한 수익을 거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장동 게이트처럼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얻는 누군가가 존재해야지만 그것이 특혜로서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업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고속도로가 착수하기는커녕 아직도 설계 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다소 섣불렀던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건이 정말 사건으로 증폭되려면 이 안에 어떤 커넥션 아니면 모종의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특정 인사 중간에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양측의 여당과 야당의 공방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폭로자가 나와줘야지만 이 사안이 아마 종지부가 찍혀질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사안 내부자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고발자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계획안 단계에 있는 이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 폭로자가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가 성립되지 않는 특혜 사건은 사실은 그 결과는 자명하다. 저는 뭐 논란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근데 이 사건의 결론은 결국은 무의미하게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대응이 사실 이 사태를 키웠다는 일부의 지적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극약 처방을 내놨죠. 백지화라고 하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건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 전반의 어떤 동맥, 그 혈맥 같은 거라서 지역의 민원도 거기에 플러스 될 것이고 이런 바람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1조 원이 넘는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 토목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업을 어느 순간 논란이 됐다고 해서 백지화했다. 이건 그 자체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양측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이 논평에 앞서서 보신 장면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양측의 어떤 특정한 사실이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진행된 이 지루한 공방에서 결국은 말꼬리 잡기와 상대편의 말장난에 휘말릴지 말지에 대한 이런 관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증인 채택에도 여야가 합의를 못했습니다.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부르자 국민의힘 측의 제안이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거든요. 박 교수님, 이건 왜 그랬을까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용역업체의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속뜻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양평 이슈가 한 달째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평 이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뭡니까? 수출 위기. 유례 없는 수출 위기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교육 위기,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양평 이슈에 올인될 경우에 이 소위 진실 공방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국정에 결국은 그게 다 국민의 부담입니다.
다시 이제 이슈로 돌아가서 정치적 책임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용역업체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증인 채택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저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용역업체 얘기 다 들어보면 됩니다. 네. 왜 용역업체가 국토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슈퍼을이 됐는지 요게 궁금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용역업체가 언제부터 그렇게 국토부 우위에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진짜 아까 나온 말대로 무슨 천재들만 있는 건지.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왜 그런 그 소위 1조 8천억짜리 예. 국책 사업에 그 과정이 여기에 지금 다리가 15개가 추가됩니다. 네. 변경될 경우에. 그리고 터널이 6개가 추가됩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몇 천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그 소위 국책 사업의 변화를 줄 때 이 변화를 주게 된 서류, 공적 서류가 없어요. 지금 다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게 됐는지는 소위 말해서 넘버링도 안 되는 비공식 서류에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게 공식 서류에는 이 과정, 변화 과정이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과정상의 문제,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갖다가 민주당이 명확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얘기한들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한 거는 용역업체의 말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의 말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되는지 네. 그 과정에서 혹시 비서는 개입한 적이 없는지 요게 궁금한 거죠. 네.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